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한영재들에서 로봇 사업실을 맡고 있는 김유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 로봇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2017년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 2017년부터 저희가 시작했던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들을 좀 이 자리에서 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배달 로봇의 활용 사례와 기회와 도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배달 로봇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배달 로봇들이 활동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기회가 있었고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배달 로봇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가장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게 아마 그 스타쉽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배달 로봇은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시작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스타쉽 테크놀로지의 코파운더들은 보통 이제 다 페이팔의 코파운더들이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IT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해봤던 코파운더들이 처음을 시작했던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한 35개 지역에서 현재 배달 로봇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 회사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서비스 지역이 4배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예상할 때는 코로나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는 많긴 하지만은 코로나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치사를 낮추면서 다시 캠퍼스들이 다시 이제 학교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지금 배달 로봇들은 대학 캠퍼스 위주로 많이 좀 폭발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이제 4월달 기준으로 보면 누적 주문 수가 한 15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1월달만 해도 한 100만 건 정도였는데 1월부터 4월달 사이에 한 50만 건의 배달이 늘었다는 걸 보면 확실히 배달 로봇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현재 이 스타쉽의 배달 로봇 서비스는 지금 배달비를 받고 있고요. 배달비 같은 경우에는 한 1.99불 정도의 배달 팁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배달비랑 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달비가 보통은 한 9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9불에다가 팁까지 포함되면 한 10불 정도 됩니다. 근데 한 10불 정도 대비해서 로봇으로 배달했을 때 배달 팁이 한 1.99불, 약 2불 정도 된다고 치면 굉장히 좀 저렴한 형태로 배달비를 받고 있고요. 또 가게들은 한 20%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비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총 8대의 카메라로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1000대 정도 대학 캠퍼스하고 지금 영국에 있는 특별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했던 자료들 보면 한 1000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로봇 대당 가격 한 7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로봇 대수를 한 5000대로 확대를 하면서 가격은 한 400만 원 정도 낮추겠다고 했던 어떤 목표들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얀덱스입니다. 얀덱스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약간 네이버나 구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검색 엔진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얀덱스도 저희 한국도 네이버가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얀덱스도 얀덱스 셀프 드라이빙 그룹을 만들면서 셀프 드라이빙 그룹 안에서 원래는 처음에는 자율주행 차로 먼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에서만 지금 한 2만 대 정도의 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얀덱스에서 자율주행 그룹을 분사를 시키면서 원래는 우버와 함께 같이 공동 지분을 투자해서 했던 구조로 갔었는데 한 이틀 전에 기사가 다시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얀덱스가 얀덱스의 SDG의 이제 지분을 100%다 인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얀덱스의 완전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얀덱스에 굉장히 좀 강한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차는 러시아에서 주로 많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배달 로봇 쪽은 사진에 보이는 이 로봇이 로보라고 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로봇을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그로퍼버와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로퍼버는 저희 회사와 같은 미국 내에서
배달 음식하는 업체 중에 굉장히 큰 플레이어 중에 한 곳이고요. 이 그로퍼브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지금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주로 서비스를 했었던 대학 캠퍼스에 마찬가지로 배달 로봇으로 이쪽 서비스를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파트너십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로보라는 이 로봇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 150대 정도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많은 주문 수를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퀴봇 같은 경우에도 스타쉽과 같이 함께 가장 먼저 시작했던 회사고, 퀴봇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계속 오랫동안 그들의 로봇을 계속 개선했던 회사인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만 건 정도 배달 주문 수를 달성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스타쉽에 비교해서 볼 때는 아직 좀 적은 숫자이라는 것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엔 이런 이제 배달 로봇 회사들이 음식 배달하는 업체나 아니면 뭐 피자 조리 아니면 레스토랑과 굉장히 협업 파트너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피자 업체하고 함께 같이 조리 로봇과 협업을 해서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조리 로봇이 만들면 이 배달 로봇 퀴봇이 배달하는 형태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은 한 2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달 팁의 목표는 한 $1 미만으로 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퀴봇은 스타쉽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배달비를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이 로봇에 대한 어떤 원격으로 하는 오퍼레이션 인력들을 미국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콜롬비아에 있는 원격 관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건비를 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스타쉽의 2부 정도 되는 배달비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들의 로봇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게 퀴봇 4.0이고요. 네, 특이한 점은 이 퀴봇은 이 배달 로봇뿐만 아니라 또 그 세발 자전거, 그 자율주행 세발 자전거와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식당에서부터 음식을 픽업해서 그 다음에 문 앞까지 가는 도어 투 도어까지 완벽하게 배달 로봇과 또 자율주행 또 세발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좀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게 퀴봇의 목적인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로보틱스라고 했는데, 서브 로보틱스는 지금 포스트메이츠라고 하는 미국 내에 있는 배달 로봇 회사에서 원래는 자율주행 개발했던 로봇이었고요. 이 포스트메이츠가 최근에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메이츠는 미국 내에서 한 4위 정도 하고 있는 음식 배달 업체인데요. 이 포스트메이츠가 우버에 최근에 인수되면서 이 우버에서 이 자율주행 로봇 회사를 서브 로보틱스라고 분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회사는 서브 로보틱스 회사라고 이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같이 퓨전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최대 한 4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대 이제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22.7km 정도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달 로봇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타쉽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는 많이 좀 활발하게 확장을 했었는데, 이 배달 로봇들이 아무래도 좀 일반 보도에 많이 다니면서 불만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미국 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규제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을 만약에 일반 보도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서브 로보틱스에 가장 먼저 허락을 받은 기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존에서도 배달 로봇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존 스카우트인데, 아마존 자체에서 배달 로봇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마존은 기존에 2017년도에 만들어졌던 디스패치라고 하는 배달 로봇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고, 그 디스패치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인력을 흡수하고 나서 해당되는 회사를 폐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탤런트 애퀴지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디스패치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마존의 스카우트 배달 로봇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 2019년도 초에 워싱턴 주에서 처음에 6대로 배달 로봇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앰버서더라고 해서 현장 요원들이 이 로봇을 꼭 따라다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시범 서비스를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요. 처음에는 워싱턴 주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뭐 캘리포니아 주나 아니면 조지아 주나 테네시, 영국들까지 지금 계속 현재 시범 배송 지역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대표적인 배달 로봇 회사들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들이 몇 가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쉽 테크놀로지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실외 환경이고요.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바뀌었던 CEO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고층 건물이 있는 도심이 아니고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주로 그런 지역이 주로 타겟이고 주로 대학 캠퍼스처럼 단층 건물이 있는 위주로 있는 실내 배달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달 로봇이 기존에 있는 라이더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배달과 다른 점, 강점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단거리 배달 그리고 낮은 최소 주문 금액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배달 수단과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달 로봇만의 어떤 그 특이점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시장들을 좀 계속 좀 날카롭게 좀 파고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에 있는 음식은 배달할 수는 없어서 주로 대학교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주거 지역 기반으로 해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음식들을 배달하는 쪽으로 로봇 배달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로봇 배달 쪽은 연구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 주문 금액을 좀 많이 낮춰서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계속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이나 퀴봇이 계속 서비스를 하면서 찾아갔던 사용자의 니즈들은 일단 대학 캠퍼스에 많이 위주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는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그나마 가장 많이 수요가 좀 몰려 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숙사 내 학생들이 같이 몰려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배달 로봇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고객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대학교 캠퍼스에 많이 집중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 캠퍼스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이전에 없던 행동의 어떤 행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학생들이 아침 식사 주문을 굉장히 많이 시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배달하는 업체니까 배달하는 업체 기준으로 보면 가장 음식 피크 타임이 많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시킨다는 시간은 기숙사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아침이 가장 좀 뭐랄까 좀 애매한 밥 먹으러 가기엔 너무 멀고 배고프고 그래서 아마 이 로봇 배달을 아침 식사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좀 많이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로봇으로 배달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좀 새로운 쇼핑 형태가 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탑업 쇼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탑업 쇼핑은 계속 채워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매일매일마다 가정에서 쓰시는 생필품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우유나 계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쇼핑 형태가 가장 로봇 배달에 가장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지금 이제 퀵커머스가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퀵커머스가 가장 좀 로봇 배달과 같이 잘 핏이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퀵커머스의 장점은 아무래도 소량의 물품을 아무래도 최소 주문금을 조금 낮은 금액으로 좀 빠르게 배송하는 게 퀵커머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어떻게 쇼핑 형태가 어떻게 보면 로봇 배달과 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런 시작점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로봇 배달 서비스가 확실히 2018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들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각 업체들마다 운영하고 있는 로봇 대수만 봐도 2018년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배에서 30배 이상 거의 상승을 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2018년도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이런 로봇 배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단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트렌드가 이런 로봇 배달 서비스 회사 단독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음식 배달 업체들, 그로퍼브라든지 아니면 우버이츠나 이런 많은 회사들과 함께 같이 계속 파트너십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 배달하는 회사들도 계속 이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뭐 소덱스라든지 이런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물류 쪽의 그 파트너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하고도 계속 파트너십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음식 배달하는 업체나 아니면 글로벌 공유 업체들하고의 앞으로 이제 아니면 모빌리티나 이런 업체들하고 좀 더 많은 파트너십이 앞으로 좀 증가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이츠 사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버이츠나 뭐 얀덱스 사례나 아니면 이제 그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실내 배달 로봇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많은 기사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음식 배달 회사들이 저희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물류 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테스트를 점점 더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배달 로봇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마 작년 4월 달에 나왔던 럭스 리서치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앞으로의 10년 후가 되면 전 세계 택배 시장의 물량 자체가 한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 한 100억 개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한 3배 정도가 앞으로 10년 내에 커질 건데 럭스 리서치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에 2030년도에는 전 세계 택배 물량의 한 20% 정도, 약 전체의 한 50조 시장은 앞으로 로봇이 배달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럭스 리서치 자료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 물량의 20%를 로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봇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위라고 제가 적어놨던 게 자율주행차하고 락커 형태인데 자율주행차하고 락커 형태면은 아마 뉴로라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기 뉴로에서 만드는 이제 배달 로봇인데요. 아마 저런 케이스를 자율주행차하고 락커랑 같이 어떻게 보면 연동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잘하고 있는 업체가 뉴로, 두 번째로 많이 알려진 업체가 로봇마트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럭스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이런 로봇이 가장 수요가 가장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는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 차하고 드론하고 두 번째로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드론 배달이 제일 많고, 네 번째로 이제 휠드 로봇이라고 해서 바퀴 달린 로봇이 네 번째로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약간 주황 색깔이 배달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럭스 리서치 자료를 따라서 보면 사실상은 뉴로나 아니면은 이제 로봇마트 같은 이런 자율자동차 기반의 락커가 달려있는 모델이 가장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배달 로봇은 거기에 대한 전체 포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자료를 좀 뜯어보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자료들이 주로 이제 미국이나 현재 배달 로봇이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 위주로 좀 리서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은 아파트가 거의 주거 환경의 60%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시장이 먹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조금 럭스 리서치의 자료와 좀 다른 형태로 아무래도 앞으로의 택배 물량의 많은 부분들을 배달 로봇이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틀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아크 인베스터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아크 인베스터에서 나왔던 자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뉴로가 그 미국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식료품을 배달했을 때 들었던 비용 자체를 한 건당 한 40센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람으로 배달했을 경우에 이보다 한 6배는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료 그 아티클들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생필품을 살 때 보통 마트에 차량을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드는 어떤 이제 가스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내가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나의 노동력도 들어가잖아요. 뭐 갈 때 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비용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로봇으로 배달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게 아크 인베스트의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뉴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타는 건 아니고 자율주행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전기세.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 그래프에 잡혀 있는 이 비용은 사실상 대부분 다 전기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스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뭐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결국 나의 노동력을 쓰는 거니까 거기다 비용까지 합치게 된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좀 뽑아낼 수 있는 게, 그동안은 저희가 쇼핑했던 행태를 보면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대형 마트를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샀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 물품들을 많이 사서
냉장고에 많이 채워놓고 했던 어떻게 보면 쇼핑의 형태들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퀵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배달 로봇이 어떻게 보면 좀 소량의 물품들을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저의 쇼핑하는 형태들도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서 아마 퀵커머스 트렌드하고 앞으로 이 배달 로봇의 시너지가 굉장히 좀 크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냉장고를 꽉꽉 채워서 하는 쇼핑 형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물품만큼 내가 좀 더 신선한 물품들을 많이 사는 형태로 앞으로는 배달 로봇에 대한 사용에 대한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리서치 내용들은 리서치니까요. 이런 내용이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분명히 10년 내에 분명히 라스트 마일주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과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사실상 지금처럼 이커머스 이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물품을 사는 것이 굉장히 편했고 그러나 했던 시대인데 불과 10년 만에 지금 대부분 다 이커머스로 다 몰려왔던 걸 보면 앞으로 10년 후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쇼핑 형태보다 굉장히 많은 큰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달 로봇은 이런 어떤 앞으로의 우리 그 생필품들을 소비하는 문화의 큰 변화 속에서 뭔가 좀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의 민족에서 꾸준히 저희가 좀 도전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2017년도부터 이 로봇 사업,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좀 많이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누적으로 서비스했던 기간을 보면 한 1년 8개월 정도가 좀 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로봇으로 배달했던 배달 주문수를 보면 한 6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실제 서비스 투입을 해서 고객분들이 음식을 받을 때까지 했던 서비스 투입했던 로봇들은 한 20대 이상이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시범 서비스 했던 지역도 한 5개 지역, 그래서 대학 캠퍼스,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저희가 오피스, 그리고 뭐 호텔 등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저희가 그동안 2017년부터 좀 테스트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서빙 로봇으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고대에 계셨던 저희 교수님과 함께 같이 저희가 산악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했었고요. 2017년도 5월 달에 저희가 천안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서빙 로봇 피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투자했던 벼로보틱스 로봇과 함께 2018년도에 목동에 있는 피자헛에서도 저희가 시범 서비스 했었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실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하는 저희가 배달 로봇 테스트를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실외에서 잠실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아파트에서 실내 배달 로봇이 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저희 2019년도에 테스트를 했었고요. 2019년 테스트 해보고 나서 실외에서도 정말 배달이 가능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2019년도 저희가 8월 달에 건국대학교에서 제가 최초로 실내 배달 로봇, 그러니까 도어투도어 배달 로봇 서비스를 제가 오픈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18층의 카페에서부터 음료수를 픽업을 해서 저희 임직원분들이 계시는 층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오픈했었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도 계속 저희가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도 저희가 호텔에 있는 뭐 어메니티나 아니면 룸 서비스를 했던 서비스 테스트도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했었고요. 작년 8월부터는 저희가 또 수원에 있는 광교에서부터 저희가 실내외 배달 로봇 서비스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의 저희 목표는 저희가 해보니까 제가 실내 배달 로봇도 해보고 실내외 배달 로봇도 해봤는데 저희는 배달하는 업체다 보니까 솔직히 배달은 실내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외에서부터 문 앞까지 가야지 그게 배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건 실외에서 문 앞까지 배달할 수 있는 실내 배달 로봇에 대한 실내외를 같이 갈 수 있는 주행에 대해서 제가 좀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고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세계 최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내에서부터 음식을 픽업해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문 앞까지 가는 서비스를 완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배달 로봇이 좀 완성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 사업실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빙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국에 한 305개 정도의 매장에서 실제 저희 서빙 로봇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월 평균 주행 거리는 한 5,000km 정도 되고요. 한 달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빙 로봇들이 서빙하는 횟수는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일평균 한 8시간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점원분들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저의 특징은 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한 가지 라인업만 갖추지 않고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300개 정도의 매장을 가다 보니까 이게 한식과 또 양식과 각각 식당의 특성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로봇의 특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한식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많은 요리가 많다 보니까 특히 로봇에 대한 특징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쟁반에 나갈 때 아시겠지만 쟁반에 굉장히 많은 반찬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아니면 뭐 쌀국수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디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음식 카테고리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로봇을 저희가 라인업을 갖춰서 각각 식당에 맞는 식당에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저희가 아마 기사에만 되어 있고 아직 저희가 이런 지표는 제가 이 자리에 처음 공유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6월 달에 제가 그 영등포에 있는 하나 포레나라는 아파트에 제가 지금 현재 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게 여기가 영등포 포레나고요. 세대수가 한 2세대 정도 되고 여기 지금 현재 아파트 동수가 한 3개 동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는 뭐냐면 라이더분이 음식을 픽업해서 오신 후에 1층에 있는 로봇에다가 음식을 실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1층에서 로봇이 음식을 픽업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이 있는 문 앞까지 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입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싫어하시는 게 좀 낯선 사람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차량이라든지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들에 대한 좀 꺼리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동 현관물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은 저희 로봇에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나 라이더분들이 오셔도 공동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 없이 그냥 로봇이 가서 배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라이더분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드린 것처럼 한 평균 한 건 한 7분 정도 라이더분들의 시간을 세이브 해드릴 수 있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배달 그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까지 갔을 때 로봇으로 갔을 때 한 2분 55초 정도 걸렸으면 사람으로 가도 한 2분 54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하고 로봇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었던 걸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7분 정도 잡은 거는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내려놓고 또 타고 내려가시는 시간까지 저희 로봇이 절약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평균 한 7분 정도 저희가 절약해드렸다고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 평균 7분으로 누적 주문수 한 10건을 저희가 계산해서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라이더분들이 한 214건 정도의 배달은 더 할 수 있는 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더분들의 시간을 더 줄여들여서 더 많은 주문을 할 수 있게 하는 저희 목적에 어떻게 보면 좀 의도했던 부분에 좀 많이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좀 특이했던 거는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앱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분들이 본인 아파트를 내놓을 때도 이렇게 뭐 최신 인공지능 로봇 배달하는 아파트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내놓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배달 좀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좀 최신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이런 면에서 좀 아파트 주민분들이 좀 좋아하셨습니다. 네, 이건 저희 KBS 뉴스에서 나왔던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광화문 D타워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실내 카페 음식을 임직원들이 일하시는 층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에 저희가 오픈했고요. 지금까지 누적수는 한 125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랑 같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8기 군관리 엘리베이터하고 제가 연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보통 엘리베이터 뭐 1기나 2기 정도 했었는데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총 8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로봇이 보고 가장 빨리 오는 로봇을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할 수 있게 저희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소요 시간도 굉장히 좀 짧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 4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고객 만족도도 한 10점 만점에 8.6 정도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개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교 엘리웨이에서 제가 아까 작년 8월 달에 서비스가 오픈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저희 광교 엘리웨이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한지 이제 1년 넘게 계속 운영했었고요. 1년 넘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쉬었던 날은 딱 하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날이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정말 폭설이 많이 쌓여서 차들도 못 다니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저희도 로봇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딱 하루 저희가 서비스를 좀 운영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 빼고는 저희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1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4계절을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서비스를 오픈할 때만 해도 비가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배달 로봇을 운영하는데 큰 이슈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저희가 방수 처리를 잘 해놨는데 올해 여름은 또 그 비가 안 오고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처리를 또 잘 해놨더니 또 그 로봇 안에 또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또 통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많이 올해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올해 작년 말하고 올해 연말에 또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내릴 때 제가 로봇을 서비스했던 그런 경험을 계속 많이 쌓아가면서 실내 배달 로봇이 4계절 내내 어떻게 이런 제 아파트 환경에서나 아니면 그 근처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로봇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밖에 있는 실외에 있는 가게에서 음식을 픽업을 해서 공동 현관문을 열고 지금 아파트 동 1층에 있는 데까지는 현재 실내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형태를 동영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배달의 민족 앱으로 그냥 그 로봇 배달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각 아파트 세대에 저희가 QR코드를 배포해 드렸어요. 그래서 QR코드로 이제 저희 배민 앱을 QR코드 스캔하시면 배민 앱이 뜨거든요. 그래서 배민 앱 안에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배민 앱으로 하셨던 경험처럼 똑같이 지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저희 로봇이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밖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1층까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서빙 로봇 기준으로 보면 한 305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 1년 8개월에 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로봇은 한 20대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저희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저희 로봇 딜리버리 셀이 시작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는 솔직히 움직이는 로봇 한 대도 없었고 저희가 로보틱스나 뭐 아니면 전공하셨던 분들은 한 분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장 먼저 처음에 해볼 수 있었던 거는 할 수 있었던 거는 과연 이 로봇으로 우리가 고객들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로봇에 대한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해볼 수 있었던 건 박스 만들어가지고 박스를 로봇처럼 해서 실제로 엘리베이터 탔다 치고 그러면 이게 라이더분들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고객분한테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좀 공유 드리는 이유는 저희한테 늘 일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좀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도 중요하지만 로봇으로 결국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2018년 10월 달에 저희 로봇 딜리버리 셀을 시작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로봇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영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이 배달 로봇의 시장에 있는 이 기회들을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좀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고객에 집중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배달 로봇 시장에서도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아무것도 없던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던 이 시뮬레이션대로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작은 스타트업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빠른 실행력 그리고 고객에 집중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